안녕하세요, 가치현입니다. 5월 7일 화요일 국내 시장 마감되었습니다. 자, 모두 3일간의 휴일 잘 보내셨나요? 다행히 이번 휴일 동안에는 주변 국가들의 시장 흐름이 상당히 좋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도 나름대로 기대를 했었고, 또 기대를 했던 대로 코스피는 오늘 2% 이상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시호가에도 상승이 나오면서 종가가 최고가에서 마무리되었어요.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0.6%의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상대적으로 코스피에 비해서는 반등의 폭이 조금은 약한 것 같아요. 코스닥은 절반 정도 반등을 했죠. 반면에 코스피는 거의 직전 고점까지, 여기서 2% 정도 올라온다면 거의 직전 고점과 맞닿는 위치까지 올라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더 좋은 흐름이 나온다는 것은 시장 전체에 돈이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0년 당시에도 상대적으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의 흐름이 훨씬 좋았었죠. 그건 대형주의 상승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고 시장 전체로 돈이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연결지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에서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 그 중심 업종에 대해서는 물론 다들 알고 있겠지만 제가 조금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는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반도체 관련주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삼성전자가 8만원을 돌파했고, 그리고 반대로 크게 빠진 종목 없이 오늘은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았던 것 같아요. 또 코스닥은 일단은 코스닥은 2차전지 관련주들, 이쪽은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있죠? 이쪽은 또 나름대로 크게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업종마다의 차이점이 있었던 시장이었고,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특히 외국인은 1조 1천억, 또 기관은 7천억 이상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기관은 최근 한 달 내에 있어서 4월 22일 그때 이후로 두 번째로 많은 매수 규모이고, 외국인은 한 달 내에 있어서 가장 많은 매수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얼마만큼의 많은 매수가 들어왔는지 한번 참조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오랜만에 기관과 외국인에 각각 1,000억이 넘는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에 오랜만에 대량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외국인은 6천억 가까이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전체 1조 1천억에서 60% 가까이가 삼성전자로 향했었죠. 자,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오랜만에 기관과 외국인의 대량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반면에 2차전지 관련주들, 기관의 매수세는 들어오긴 했지만 에너지솔루션은 오늘 소폭의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었고, 또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7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일렉트릭, 한미반도체, 삼성전자 우선주, HD 현대일렉트릭을 제외하고 4종목이 모두 반도체 관련주예요. 그리고 기관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셀트리온, 포스코홀딩스, 카카오,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국내 시장이 휴장일 때 지난주 금요일하고 어제까지 미국 증시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금요일에 나스닥은 2%의 급등이 있었고, 또 어제는 1% 이상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영상을 올릴 때 나스닥이 한 차례 저점을 찍었다고 생각이 되지만, 여기 빨간색 60일선 있죠? 아직까지는 60일선을 이탈하지 않은 만큼 한 차례 또 맞고 내려오는 이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금요일날 다행히도 60일선을 갭으로 돌파했고, 또 어제까지 다시 한번 빨간 양봉이 나오면서 굉장히 좋은 시장 흐름이 나왔어요. 그게 오늘 국내 시장까지도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S&P 500도 마찬가지로 6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했고 이틀 동안에 2% 이상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도 마찬가지로 60일선을 살짝 돌파한 것 같죠. 그리고 아시아 증시를 보면 니케이도는 1% 이상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대만은 소폭의 상승이지만 그래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는 소폭의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네요. 어쨌든 이틀 동안에 미국 증시에 큰 반등이 나왔었고, 또 전체적으로 코인 시장이라든지 또 오늘 국내 시장까지 굉장히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자, 우선은 지난달에 시장이 좋지 못했던 이유, 결정적으로 금리 지연 가능성이 제기가 되었고, 또 나아가서는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FMC를 통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다고 언급을 했었지만 여전히 이것만으로 시장이 환호하기에는 이르단 말이에요. 하지만 금요일날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었는데,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밤이 되겠죠. 고용지표가 생각보다 굉장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배드 이스 굿,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 지금은 나쁜 게 좋은 것이다. 이런 말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연준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물가고요. 또 두 번째는 바로 고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물가가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었고 그렇다 보니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이라든지 또는 나아가서 금리 인상까지 그런 이슈가 시장을 크게 눌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코멘트가 나오는 이유는 어쨌든 고용이 탄탄하게 받쳐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금요일날 발표되었던 고용 지표를 보면 예상을 했던 고용 숫자는 4월 기준 24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17만 5천 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6개월 만에 가장 작은 폭으로 증가를 했고 또 실업률은 예상치가 3.8%였다면 3.9%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간당 평균 임금도 시장 예상치보다 0.1%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상치를 밑도는 고용 지표가 나왔었고 그렇다는 것은 연준 입장에서도 제가 두 가지를 굉장히 신경 써본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바로 고용, 또 두 번째는 물가예요. 자, 그러면 물가는 조금씩 반등을 했었지만 반대로 고용이 이렇게 생각보다 식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 그리고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그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줄어들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고용이 좋지 않게 나왔었고 그 때문에 다시 한번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지난주 FMC 전까지만 해도 올해 금리 인하는 많아야 한 번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 두 번까지도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9월 내지는 12월 이 두 개가 될 가능성이 있고 또는 빠르면 7월쯤에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시장이 대체적으로 많이 환호를 했었고 또 덧붙여서 IMF 측에서도 미국은 올해 물가 상승을 잡고 본격적인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라는 이런 언급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보시는 차트는 엔비디아예요. 지난 4월 달에 시장이 좋지 못했었죠. 그건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이 제기가 되었고 그로 인해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FMC가 끝났고 또 좋지 않은 고용 지표가 발표됨에 따라서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이 조금은 줄지 않을까. 지난 2월이나 3월처럼 그 기대감이 다시 시장이 불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다시 한번 3%의 급등이 나왔고 오랜만에 다시 한번 900달러를 돌파했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1차적으로 직전 고점을 향해 올라간다는 것은 지금이 올라간다면 세 번째죠. 두 번째까지는 쌍봉을 맞고 내려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터치를 한다는 것은 돌파 가능성이 조금 더 무게를 실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전고점까지 한 5% 정도? 그 정도의 룸이 남아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주 내 전고점 근처에 주가가 올라온다면 저는 다시 한번 고점 돌파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도 오랜만에 8만원을 돌파했고 현재 4% 이상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 1차적으로 직전 고점까지 지금의 시장 분위기가 조금 더 이어지게 된다면 직전 고점까지는 충분히 터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그 이상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 지연 이슈가 다시 한번 나오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오늘 4% 이상의 급등이 나오고 있고 또 HBM 대장주 중에 하나인 한미반도체도 지금 6% 이상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전선 관련주도 크게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아마도 전날에 엔비디아의 급등이 있었고 그로 인해 다시 한번 AI 쪽에 관심을 받음에 따라서 전선 관련주도 덩달아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원 전선이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가온 전선도 마찬가지로 장중에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고 제롱 전기라든지 현대 일렉트릭 모두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다시 한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배경 중에 하나는 지난주 금요일에 고용이 약간 식었었고 그렇다는 것은 다시 한번 금리 인하 가능성 그게 다시 한번 5월에 시장의 두각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장이 좋아진다면 대체적으로 어떤 업종이 좋아질지 지금의 미국 시장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주가를 보세요. 3일 연속 빨간 양봉이 들어왔고 어제는 900달러를 다시 한번 돌파했습니다. 반대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한 차례 반등이 나왔지만 5월 들어서는 약간은 미지근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추세를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아진다는 것은 2차전지보다는 반도체 쪽 그리고 AI 쪽 이쪽이 조금 더 시장의 중심주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와 관련된 종목들을 공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시장을 비껴나가는 종목들을 매수하지 마시고요. 지금 시장이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업종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런 흐름들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내 시장으로 본다면 반도체 관련주들
그리고 AI 관련주들, 또 전성 관련주들, 이쪽이 시장을 가장 크게 주도를 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이와 관련된 업종들의 파생 업종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패키지 기판 관련주라든지 또는 유리 기판 관련주들, 또 온디바이스 관련주들, 그런 업종들도 충분히 좋은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원전 관련주도 최근에 전성 관련주가 크게 상승이 나오는 것도 물론 구리 가격 상승도 있겠지만 향후 AI 산업이 커짐에 따라서 전기 수요도 폭발적으로 커질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잖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오늘 원전 관련주도 대체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전 관련주는 얼마나 더 좋은 흐름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같은 선상에서 재료들을 한번 연결해 보시고요. 또 업종마다 중요성도 체크를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돌아서서 보니까 코스피도 4월 중순에 저점을 찍고 나서 거의 V자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시장의 분위기가 돌아서는 것 같은데 그런 흐름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뉴스들을 꼭 체크해 보시고요. 어쨌든 5월 초에는 출발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흐름들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를 같이 한번 기대해 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수요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